최근 중국에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본토에서 떠나 이방 땅으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땅은 중국 본토, 화북, 화남 지방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의미하는데 동북 삼성, 즉 만주 지방, 혹은 홍콩, 티베트, 위구르 같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최근 눈에 띄는 현상은 베이징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북경이 아니라 구 만주 지방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매우 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같은 현상을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어쩌면 중국 청년들이 미래 중국을 예상하고 떠난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곧 여러 지역으로 자유주의 체제로 독립할 경우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될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는 경향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곳은 푸신시입니다. 이곳은 과거 만주국이 있었던 행정구역으로서 2007년 기준 총 인구는 193만 명 정도의 도시입니다. 중국치고는 작은 도시이지만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 대구광역시 수준의 인구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지역이죠. 과거 만주국 행정구역상 이곳은 봉천성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고 푸신은 당시에도 석탄과 중공업의 중심지로서 과거 푸신 탄광은 만주국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자원이었습니다. 주로 만주국에서 일본으로 반출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과거 만주국 산업 근거지 중 하나로서 1930년대, 1940년대 집중적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에서 만주철도, 남만주철도와 직결된 도시인데 베이징과 선양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추선상에 위치한 특성상 주요 도시 중 하나였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의 미친 집값을 피하기 위해 소위 프리랜서 청년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청년들이 집값이 싼 푸신으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 2개, 방 3개짜리 집값이 무려 한국 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과연 중국 젊은이들이 집값 때문에 이주를 한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푸신시와 같은 지역은 베이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중국 중앙당국의 감시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일 수 있으며 향후 만주국 독립 시 중국이 아닌 만주라는 나라로 독립할 경우 아예 여건 자체가 달라지는 도시입니다. 최근 들어 만주인 고위 인사들, 만주인 유력 인사들 가운데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을 순회하며 독립론을 펼치는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만주국 설립을 목표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지역 중에는 티베트가 있습니다. 티베트는 아예 미국 의회에서 티베트의 범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티베트 지원 관련 법안이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동안 통과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역시 미 의회 지원법, 위구르 인권법이 2020년도에 통과됐습니다. 또 홍콩 관련 법안 역시 2020년에 통과됐습니다. 티베트, 위구르, 홍콩 세 지역의 경우엔 국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명분이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 내부적인 혼란 상황이 야기될 경우 홍콩이나 위구르, 티베트는 진짜 독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심지어 티베트의 경우에는 달라이라마 제90세 생일을 앞두고 후계자를 지명할 것을 천명하면서 티베트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지역은 중국 본토인들이 이주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가장 독립 세력이 활발하고 배후 지원 세력, 즉 영국, 미국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는 홍콩의 경우엔 상황이 특별합니다. 중국 본토인들이 아예 이주를 쉽게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행조차 쉽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홍콩에 거주하려면 일단 베이징, 상하이보다 높거나 그 수준의 집값,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홍콩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국 본토인들이 설령 홍콩으로 전입에 성공하여 거주를 할 수 있다면 향후 홍콩이 분리 독립 문제가 커지게 되고 심지어 과거처럼 영국령 영토처럼 환원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중국 본토인에서 영국인 여권을 가질 수 있는 상당한 신분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티베트와 위구르는 아예 산악지대 혹은 건조지대이며 교통비조차 만만치 않으며
중국에서 성간 이동 시에는 출입 자체가 쉽지 않은데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의 경우엔 분리 독립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공안 통제와 감시 시스템이 상당히 삼엄한 지역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엔 아예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기차역, 도로, 공항에서 SNS 관련 수색이 일어나며 중국 내 젊은 MZ세대 디지털 노마드들에겐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독립 이후의 경제력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젊은이들이 티베트나 위구르로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독립 이후에 그 중국 젊은이들이 티베트나 위구르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 위구르 독립정부에 의해서 극심한 차별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 지방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중국인들 가운데에서는 북중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존재합니다. 특히 만주 지방은 동베이 지방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저곳은 약간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다른 인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과거부터 만주는 지배층이 거주하던 땅으로 여겼는데 과거 청나라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청나라 시절 지배층들은 만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다린으로 불렀고 오늘날 서구권 사회에서도 만다린이라는 표현은 약간 고급의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다린의 원래 어원은 만주족 나으리를 뜻하는 한어 만대인, 만다런에서 기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 시기부터 수억의 중국인들에게 만주 일대는 약간의 상류층들의 지역으로 여겨진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은 만리장성 바깥의 영역을 의미하는데 베이징 수도권과도 어느 정도 가까우며 고속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교통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집값이 수백만 원밖에 하지 않아서 최근 중국의 프리랜스 IT 디지털 노마드 청년층들의 주요 이주 대상 지역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만주 지방에 눈을 뜨는 배경은 서구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부터 서구 유럽인들의 시각에 있어서 한반도 만주 일대는 약간 다른 범주로 해석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른바 문명의 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의 근대 생물 지리학적 지역 구분 방법에 따르면 팔레아르틱 지역, 네아르틱 지역, 네오트로피칼, 에티오피카, 오리엔탈, 오스트랄리아나 이렇게 6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주로 기후대의 차이에서 이들 지역을 구분하고 동물의 분포 등으로 나누는데 서구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팔레아르틱 지역은 약간 문명의 땅처럼 여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팔레아르틱과 오리엔탈 이렇게 두 구분이 크게 눈에 띄는 지역 구분인데 서구 유럽인들의 시각에 있어서 팔레아르틱 지역을 좀 더 문명에 앞선 지역, 선진적이고 근대성이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오리엔탈 지역의 경우엔 이국적 아열대적 기후이지만 정열적인 문화를 갖고 있으나 때로는 혼란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저평가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아르틱 지역을 서구 유럽인들 시각에선 좀 더 높게 쳐주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선 한반도가 그 범주에 들어가며 일본 열도 그리고 만주 지방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반도, 일본 열도, 만주를 유럽과 연결되는 문명에 앞선 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 대륙 상당 지역, 특히 남중국 지역의 경우엔 문명에서 좀 뒤떨어진 오리엔트 지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향후 중국인들 사이에서 만주 지방, 그리고 북중국, 남중국 등의 차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최근 중국 젊은이들, 정보에 빠른 젊은이들이 만주 지방으로 이주를 하려는 새로운 현상은 저물어가는 중국 본토를 버리고 새로운 독립 혹은 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경향이 새롭게 나타날 전조 증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주 지방이 독립하게 된다면 과거 만주국의 범역대로 만주가 독립하게 된다면 대략 9천만 명가량의 지역이 뚝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당초 2010년 기준 만주 지방의 인구는 1억 1천만 명가량의 어마어마한 인구 규모였습니다. 일본 열도 정도의 인구를 갖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1100만 명이 감소하는 상상을 초월한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에 1100만 명씩 감소한다면 만주 동북 삼성 지방의 인구는 한반도와 엇비슷한 7천만서 8천만급의 인구 규모를 갖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프랑스나 독일 정도 인구 규모 사이즈의 신생 독립국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저출산 현상, 출산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만주 지방의 인구 감소 지속, 반면에 소득 수준 향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정도의 인구는 6천만 7천만 정도 되는 사이즈의 지역으로 만주가 새로운 분리 독립 지역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티베트, 위구르, 홍콩 지방과 다른 부분 중엔 중국인 MZ 세대들이 신규로 이주를 하고 또 새로운 만주 정부가 새롭게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쫓아낼 가능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만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만주족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만주지방 전체 인구의 10분의 1, 8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고 만주족 언어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뭔가를 아는 중국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길 바라는 젊은이들은 향후 지정학적 변동을 예측하여 미리 집값이 싼 만주 지방의 도시들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분명한 점은 만주라는 지역이 신생 독립국의 형태로 독립체제를 갖게 된다면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 일본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 축선상에 위치한 지역이 만주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만주, 몽골, 그리고 바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대륙횡단 교통 축선이 개발된다면 만주 지방은 기존에 부상하던 중국 동부 연안, 남중국의 대도시권과는 또 다른 경제적 성장 활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놀라운 부분은 최근 한국 국회에서 한국 내 저명 인사들과 만주국 망명 독립론자들 간의 회합이 한국 국회 도서관 일대에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경 한국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만주국 망명 정부 인사 등과 한국의 저명 인사들과의 컨퍼런스와 선언문 등을 발표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간도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간도, 즉 한반도 북부 만주 남부, 남만주 지방 일대의 간도 지방에 대해서 향후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해줄 가능성 등에 대한 토론 등이 있었다는 부분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만주국 복국 등의 운동이 서서히 해외 각 국가들, 특히 한국 등지에서도 그런 토론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만주지방이 티베트, 위구르, 홍콩처럼 만주지방 역시 미국 국회에 공식 지원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국제적 주목을 끌 수 있는 지역으로 서서히 분류되고 있다는 점은 인접 국가인 한국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과거 1930년대 만주국이 생겨났을 시기 한국 내에서는 뜻밖의 호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주국 관련뿐 아니라 중국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자 중국에서 수많은 저임금 노동 인력들이 한반도로 넘어와 초대형 건축물을 짓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뜻밖의 건설 경기 호황이 일어났고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이나 한국 대도시권의 대형 사이즈의 빌딩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됐었다는 점입니다. 저임금 노동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927년과 1928년 사이 중국에서는 동란이 일어나면서 중국인들의 조선으로의 이주가 크게 늘어났는데 1927년 2월에는 중국인 800여 명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그해 3월까지 1만 4천여 명에 이르렀고 4월 한 달 동안에는 5천 명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7월 중 신의주시 육상 접경으로는 조선에 들어온 중국인 수는 2,605명에 이르렀고 해가 바뀐 1928년엔 조선 평양의 노동계까지 이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죠. 결국 엄청나게 저렴한 중국인 노동력으로 인해 1928년 평안수리조합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대신에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1931년 평양에서 대규모 배화 사건의 단초가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의 동북아 정세,
그리고 2020년대의 동북아 정세. 1930년대의 동북아 정세와 2030년대의 동북아 정세는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932년 만주국이라는 정부가 세워졌는데 과연 2030년대쯤 만주 지방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자유주의 정부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재능 있는 중국 젊은 MZ세대 청년들이 중국 국적 대신 선택할 곳들은 어디가 있을까요?